지난장과 열일장에 대한 꼼꼼한 브리핑, 맛있는 주식 간장게장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디치존금증권의 김우식 부장님, 리서치하려면 최성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간장게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참 이슈가 많고 어려운 가운데 시장을 또 예측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최성환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을 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3%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두 시총 상위주가 다시금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가 3월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 마이크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추가 성장까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조정세를 보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신라젠이 다시 이제 반등세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포스트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업체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그 중국 관련 그 관계 개선과 함께 화장품 업체라든지 이 SM이라든지 JYP 같은 이 엔터주들도 상당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 네이처셀이 개발한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그러니까 조인트 스템의 조건부 허가 결정 여부가 지금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내려지면서 오늘 이 그 바이오 시장에 또 어떤 그런 이슈로 작용하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업황과 함께 바이오 시장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간장 이슈 살펴봤고요. 이제 게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환 대표께서는 게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부장님과 일정상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상황인데요. 워낙 많네요. 네. 일단은 20일에 그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22일 날 목요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시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리 인상 횟수가 3회인지 4회인지 올해 결정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마찬가지로 이 철강 관세 부과 해제 여부가 이제 23일 날 결정이 나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그 FTA 3차 회의가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 철강 관련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고, 주말에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통화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간 걸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캐나다, 멕시코, 호주는 지금 철강 관세에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호적인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22일서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하고, 그리고 24일부터 또 27일까지는 아랍에미레이트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한반도 운명이 걸려 있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는 올해 최초의 이제 그 해외 순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교역 1위, 그리고 투자 1위, 그리고 개발 협력 1위의 그런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신남방 정책의 그런 교두보가 될 그런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 포럼에서 발표된 이 신남방 정책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지금 연간 아세안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교역 규모가 연간 이제 1,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2천억 불까지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에너지, 교통, 그리고 수자원, 통신 같이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는 분야들을 해외 그런 아세안 국가들에 투자하기로 하는 그런 계획들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정말 숨가쁘게 흘러가고 있는데 모든 일이 좀 순탄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 게장 이슈까지 함께 살펴봤고 이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환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셨어요? 예, 저는 이구산업과 그 비츠로시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1968년 설립된 그 비철금속 가공업체로 국내의 그 산업용 동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업체입니다. 해당 제품의 최종 수요처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자제품, 자동차 분야에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이구산업에 그 주목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그 미국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돼서
동사는 어떻게 보면 구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주가 상승에 이 저해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그 관세부가 논의가 잘 마무리되게 되면은 재평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 구리 가격과 실적이 이렇게 연동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나타나는데요. 동사의 그 제품 판매 가격은 구리 가격과 바로 연동이 되는데 싸게 싸둔 원재료가 지금 올라가지고 비싸게 팔게 되면 마진율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 국제 구리 가격이 18.5%가 향상이 됐는데요. 동사의 영업이익은 1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가량 성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4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올해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 구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전망이 됩니다. 이 구리의 수요는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전자제품의 보급 확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급은 지금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구 산업의 실적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추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 순방 일정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그 비추로시스가 어떻게 보면 베트남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인데요. 네. 베트남 호치민의 지하철 1호선에 무선 시스템을 공급한 바 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베트남 국영기업인 우리나라로 치면 KT와 비슷한 업체인 베트남 멀티미디어 코퍼레이션과 함께 그 MOU를 맺은 그런 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 업체로 한번 비추로시스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최성원 대표님께서는 이구 산업과 비추로시스를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